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맛두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01년 3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당시 16살이었던 중학교 3학년생이 11살인 동생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를 한 친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 가족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와 16살의 첫째 아들과 11살의 막내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오전 7시 30분경 광주에서 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는 퇴근 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피비린내가 났고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 부모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안방 침대에 11살 막내 아들의 목이 무언가에 의해 찢겨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있었고 첫째 아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얼른 막내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감싼 뒤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에 부모는 경찰에 얼른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강도살인을 의심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 엘리베이터 CCTV에 태연히 집을 빠져나가는 첫째 형인 양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하던 중 경찰들은 양군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양군이 동생을 도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양군에 수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게임에 대한 시선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평소 양군은 컴퓨터 게임인 이스 이터널, 영웅전설, 바이오 해저드, 그리고 귀신사랑 같은 사이트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고 항상 늘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들은 게임의 의존증으로 인한 사건이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 등급 심의가 까다로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은 양군이 사용한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군이 좀비라는 명칭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었고 양군의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사륙, 쾌락이었고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이라고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3월 3일에는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마트에서 도끼를 구입해서 도끼날을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라는 글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사건 전날 3월 4일 오후에는 살인 계획을 알리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발송했고 양군이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는 칸에 살인 청부업자라고 적자 담임 선생님은 이 사실을 양군의 부모에게 알리며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놀란 경찰들은 하루빨리 검거하려고 노력했고 당시 미성년자인 양군이 갈 만한 곳을 수색하던 중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한 유흥가 골목에서 양군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양군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범행에 사용한 도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검거된 양군을 조사하던 중 양군은 살인에 대한 계획을 매우 오래전부터 해왔고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다, 재미있다, 기분이 좋아서 흥미가 있었다라며 말을 했고 원래는 40명에서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을 했고 이때 진술을 하던 양군은 태연하게 진술하는 모습에 사건 담당자들은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군이 계획한 1차 대상인 동생을 살해하기 전 자신의 몸에 붕대를 감고 도끼를 목을 쳤고 피를 흘리며 숨져가는 동생에게 편안히 잘 자라 라고 인사한 뒤 피가 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챙겨서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음 편히 살인을 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동생을 죽였다며 이야기한 후 정북 곡창으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얻어탔고 오토바이를 태워준 40대 아저씨가 잠시 길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도끼로 살해를 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살인을 못 저질렀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TV 프로그램인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 양군을 취재했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까? 미울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동생을 왜 죽였어요? 제가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싫어하는 친구를 죽였을 텐데 걔가 단지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라며 더 뜨겁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양군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양군의 재판 결과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4년 단기 보호 처분을 받고 부모의 탄원으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성인이 된 양군은 현재 어딘가에서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호기심을 풀어보기 위해 도끼로 자는 친동생을 내리찍은 존속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 과거에 비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년법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